한반도의 해안선이 달라지고 있다. 해안 침식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해변의 모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 등 자연적인 이유도 있지만 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 그 인간 활동에 의해서요, 해안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침식과 퇴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자연 상태에서는 작은 어떤 외부 인자에 의해서도 해안선은 크게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해안 침식의 실태와 심각성을 점검해보고 해안 침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현재 해안 침식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동해안을 직접 찾아가 봤다.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해변.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던 정동진 해수욕장은 일출과 금빛 모래사장으로 유명해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그런데 이곳이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정동진 해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무너지니까 이러한 이 포대자를 갖다가 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침식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의사해안 침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해안은 점점 더 상대적으로 이제 짧아진다는 거지. 해변에 2m 가까이 되는 모래 절벽이 만들어졌다. 모래 주머니로 임시 처방해 놓았지만 조금만 힘을 가해도 모래가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네, 인공적인 이제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동해안에 과거에 비해서 그 파랑 분석을 해봤을 때에 동해안에는 그 고파랑 내습 빈도가 상당히 잦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고파랑 내습 이 주기가 상당히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과거에 뭐 2, 3일 됐던 것이 지금은 10일 이상으로 되게 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침식을 돼 갖고 뭔가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침식을 갖다가 유발시키는 파랑 인자가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머지않아 해변의 백사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정동진의 해양 레일바이크도 수시로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는데 레일바이크 중단보다 심각한 것은 파도가 높은 날 바다 인근 지역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의 우려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파랑실험실. 대형 수조에 설치된 소파 블록은 방파제를 구성하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테트라포드가 대표적이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방파제들은 기본적으로 파도가 쳤을 때 파도를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소파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바다에서 보시면 테트라포드라고 불리는데 이런 블록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파제 제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로 방파제를 저희가 시공을 했을 때 밀려오는 입사파랑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를 하고 이런 검토 내용들은 나온 실험 결과들은 실외역에서도 똑같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방파제 설치 시 내습해오는 파랑이 방파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파랑 실험을 실시해보았다. 소파 블록이 파도의 힘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효과는 분명 있다. 파고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방파제가 뭐 도움이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 방파제를 설치하기 전에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그 해저 지형 자체가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없던 구조물이 설치가 되면 이 해저 지형의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공 구조물, 방파제와 같은 인공 구조물 설치하기 전에는 수리 모형 실험을 통해서 구조물의 설치 전후에 양상을 분석하고 설치를 진행해야 됩니다. 폭풍 해일이나 지진 해일, 고파랑 등 자연 현상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파제와 소파 블록을 설치하는데 이런 인공 구조물들은 철저한 수리 모형 실험을 거친 뒤 설치돼야만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인근 해변들의 상황은 어떤지 동해안의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보았다. 주문진 해수욕장. 해안선을 따라가면 동해안의 주요 어항 기지인 주문진항이 있다. 주문진항에 설치된 방파제는 강릉에서는 제일 큰 대형급으로 큰 방파제 길이가 1km가 넘는다. 높은 파도로부터 어항을 보호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동해안에 강한 너울성 파도의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여기에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옛날에도 막 이런 경우는 한 번은 있었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저 정도까지는 모래가 차 있었는데 또 인공 구조물 설치 이후 조류 흐름이 막히기도 했다. 해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심각한 모래 유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사전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침식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이게 밑에서 받치고 있었는데 이게 잡아주는 거는데 이게 빠져나가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사상 누각이라는 거지. 제일 문제가 이런 구조물이 어떻게 침식 방지로 나는 들어와 있다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 구조물 스테인리스냐. 그건 너 저거는 스테인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하니까 다 무너졌잖아. 근데 아무도 써먹지 못하잖아. 그래서 큰 문제로 앞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래들이 가슴에서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 모래가 돌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는 직접적인 어떤 연안 정비 사업이 긴급히 투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안 침식 현장을 둘러본 뒤 침식의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 대학 연구소를 찾았다. 초기화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중립으로 가죠 여기. 그래서 해안 침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수치 모형과 수리 모형 실험 등이 활용된다.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우리가 먼저 수치 모형 실험이란 해안 상태의 변화를 물리 법칙을 이용해 수치적으로 밝히는 실험이다. 수리 모형 실험은 불규칙한 대기, 해양, 하천 등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 축조된 수조 내에 실제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재현해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실험이다. 경사면 위로 물이 저 육지로 안 올라가요, 그죠? 육지로 안 올라가고 저기서 다 파도가 부서지면서 에너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어떤 자연적인 상태고 그게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일어나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굉장히 큰 파도가 온다거나 아니면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해안 침식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큰 파도를 동해안에서 나는 그 너울성 파랑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죠. 수리 모형 실험을 통해 너울성 파도와 비슷한 인공 파도를 일으켜 보는데 너울성 파도는 먼 바다에서 생성된 주기가 긴 파랑이 해안으로 밀려오다 수심이 얕은 해안이나 방파제에서
점점 세력이 커져 한꺼번에 솟구치는 파도를 말한다. 이런 너울성 파도는 실제로는 최고 높이가 6m까지 이르기도 하며 먼 바다에서 오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너울성 파도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게 이제 안목에서 2016년 1월 20일에 너울성 파랑이 온 겁니다. 보통은 평상시에는 파도가 여기서 이렇게 부서집니다. 이게 이제 쇠파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서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는 주기가 굉장히 길고 파도의 높이가 굉장히 큰 파도들이 연속적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먼 바다에서부터 이미 먼 바다에서부터 파도가 부서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되는데 그렇게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에너지가 다 없어지지 못하고 해안까지 와서 이렇게 절벽 같은 해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최 같은 날 정동진에서 너울성 파랑이 왔습니다. 보통은 파도가 오면 여기까지 안 오는데 너울성 파랑이 오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원래 이게 레일바이크거든요. 레일바이크 옆에 콘크리트로 벽을 세워놨는데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먼저 이 벽이 무너지고 그 밑에 있던 모래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엿가락처럼 레일이 휘었습니다. 그 일이 2016년 1월 20일 같은 날 벌어졌었습니다.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하죠. 온도가 상승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원래 있던 수심보다 결국은 상대적으로 깊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에너지를 다 없애지 못하고 그 구조물이라든가 맞게 되기 때문에 또는 그 배후지로 범람을 하게 되죠. 파도 원래 수위가 있으면 거기서 파도가 더 높아지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침식 전 경사가 완만했던 해안은 파도에 의한 침식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육지와 맞닿는 부분에 동굴이나 가파른 절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절벽이나 동굴에 부딪히면서 파도의 세기가 점점 더 강해진다. 파도에 따라서 이게 땅의 모양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네. 땅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보통은 그 모래라든가 그 식생, 그 뭐 자연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 있다면 그 대부분 집안이 모래이기 때문에 큰 파도가 오면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모래가 쓸려 나가게 되죠. 아까 같은 큰 파도에. 그렇게 되면 먼저 모래가 쓸려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식생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그 뿌리에 있는 모래들이 나가게 되면서 이제 나무들이 넘어지게 되고 그 부분들이 훼손되면 그 뒤에 있던 배후지에 있는 가옥들이라든가 그 해안 도로 거기 밑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래들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로가 무너지고 그 거의 가옥들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파도가 여기서 부서지고 있죠. 예, 그렇게 부서지고 있는 거를 그거를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겁니다. 이런 자연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수치 시뮬레이션과 수리 모형 실험 등 세 가지가 삼박자를 맞춰서 이루어져야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결과가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실험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서 나중에 대안이 나올 때, 공법이 나올 때, 공법을 적용했을 때 또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현장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 강한 파도에 의해 침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최근 파도의 힘이 더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수심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해수면 상승 속도라든가 해수의 온도의 상승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4배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10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최대 한 1m 정도가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해수면 상승으로 수심이 깊어져 더 큰 파도가 발생하고 파도의 지속 시간도 길어졌다. 동시에 파도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서 너울성 파도의 빈도가 증가한 것이다. 이런 너울성 파도가 왔을 때는 해안 모래가 많이 깎여 나가는데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이 또다시 큰 파도가 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해수면도 상승을 하지만 태풍의 강도가 굉장히 세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파도가 굉장히 세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 해안 침식은 파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도에서 깎이고 해류에 의해서 모래가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고 동해안 같은 경우는 특히 너울성 파랑이 굉장히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는 진행형으로 해안 침식도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해안 침식을 자연재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하천의 보도, 해안 침식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원래 보는 마시거나 농업에 쓸 물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을 막고 물을 모으는 시설이다. 그런데 댐, 보등의 개발로 해변으로 쓸려 내려가는 자연 토사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아직 충분한 조사가 안 돼서 계량화되지는 않았지만은 하천에 이제 많은 이제 보와 저수지가 만들어져서 댐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물에는 하천에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하천에서 공급되는 모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거죠. 바다와 연결된 하천이 개발로 인해 복개됐고 이 때문에 하천 물길을 따라 백사장으로 유입되던 육지 쪽의 모래가 급격히 감소했다. 해안 침식이 심한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많은 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강 상류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모래는 긴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다가 해변에 쌓이게 된다. 해안에 있던 모래가 파도에 깎여 나가더라도 강에서 내려온 모래가 다시 퇴적되는 만큼 해변은 원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강물과 함께 흘러가야 할 모래가 보에 막히면서 자연적인 순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안 침식의 또 다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바다모래 채취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많은 모래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바다에서 채취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안 침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막기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모래 공급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어느 대책을 구하다 보니까 자꾸 제한되는 거예요. 자꾸 구조물을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역에 계신 그 연안 공동체에 거주하시는 그 주민들은 또 구조물이 들어가야지 심리적으로 또 위안을 받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장 1차적으로 해안 침식 관리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래 관리가 첫 번째예요. 해변은 폭풍, 해일 등으로부터 육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몇 년 안에 동해 곳곳의 해수욕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해안 침식으로 인해 동해안에서 한 해 동안 사라진 백사장의 면적은 축구장 132개를 합친 면적에 달한다. 단순히 해안의 지형만 바꾸는 걸까? 해안 침식이 심각해지면 우리에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1차적으로 관광 자원이 훼손이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모래가 없으니까 해수욕장이 없으니까 안 가겠죠. 예, 안 가고 그리고 그러면 지역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침식이 되고 나면 모래가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피해는 그 해안에 있는 구조물들이라든가 가옥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재산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결국은 국토가 이제 점점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피해로 완전히 삶을 잃어버린 지역도 있다.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봉평 해변. 봉평 해수욕장의 길이 2km의 백사장은 해안 침식으로 모래 유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군에서 자꾸 침식되니까 임시 방패로 지금 이렇게
자꾸 자갈을 갖다 벗고 이래가지고 저 산발이 저 TP가 좀 더 나왔어야만이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못 나오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욕장이 지금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바닥엔 어른 주먹 크기만한 자갈이 가득했다. 백사장이 줄어들고 모래가 바다로 쓸려나가 가파른 경사면이 생기는 등 사실상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 현재 해변 길이는 고작 20m 남짓이다. 1970년도까지만 해도 해수욕장 이 백사장 길이가 바다까지가 약 한 200m 이상 길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북쪽에 있는 죽변 그 동방파제가 자꾸 이 남쪽으로 자꾸 나오면서 해수욕장이 자꾸 이렇게 침식되어 있습니다. 봉평 해변은 침식이 심각해 침식 심각 단계인 D등급을 받아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정비 사업 이후에도 침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다시는 이곳에서 금빛 모래를 볼 수 없다는 불안감.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주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다. 복원 사업 이후에도 봉평 해변의 침식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다. 봉평 해수욕장의 경우 죽변항 방파제 연장에 따른 파도의 집중으로 중앙 구간의 모래 유실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죽변항. 그런데 문제는 이 죽변항이 해변에 영향을 미쳐 해안 침식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모래 유실을 걱정하던 인근 해수욕장과는 달리 정작 죽변항 앞바다는 모래가 쌓여서 퍼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양 시설물은 해류의 흐름과 파도의 방향과 강도를 교란시켜 침식과 퇴적을 발생시킨다. 방파제 앞에는 고운 모래가 쌓이는 퇴적 현상이 계속되는 반면 반대로 해변에서 가까운 해안은 모래가 깎여나가면서 침식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백사장의 모래 유실이 심해져 가파른 경사가 생기는 현상이다.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은 모래의 흐름을 교란시키는 항만 시설과 방파제, 해안 도로의 옹벽 등 인공 구조물의 설치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봉평 해변 역시 죽변항을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한 인공 구조물이 침식을 가속화하는 주범이라는 것. 개발 행위에 따른 인간의 간섭이 결국 해안 침식을 불러왔다. 죽변항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이 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대책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은 과대 설계가 되는 거예요. 과대 설계를 해서 최소한의 효과라도 내면 다행이었었는데 과대 설계를 해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겁니다. 동해안 해변 중 90%가 향후 침식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해안 침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테트라포드를 쌓아 올려 밀려오는 파도의 세기를 약화시키는 기존의 공법들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일시적으로 모래 유실을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 서해안 사구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물론 서해안도 해안 침식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동해안 침식이 너울성 파도가 주 원인이라면 서해안의 경우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역이어서
조류의 흐름이 침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서해안 같은 경우는 그 침식이 동해안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개발이 해안 도로라든가 그다음 사구를 훼손해서 어떤 주거나 이제 어떤 관광 장소를 지었을 때 이 사구가 했던 역할들을 그 못하다 보니까 파도부터 막아주고 모래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 모래가 계속 깎여 나가기만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해안의 해안 침식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국립공원연구원 유류오염연구센터. 태안 지역의 주요 자연자원인 해안사구는 침식 문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 더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래언덕이란 사구는 백사장과는 다르다. 바닷가 사구는 해안 사구라고 하는데 바닷물에 실려온 모래가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올라온 뒤 다시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운반되어 구릉처럼 쌓인 언덕이다. 그런데 완만한 모래언덕을 자랑하던 사구는 가파른 경사지로 변하고 있다. 서해안도 최근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해안 사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해안 절벽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가 좀 큰 바위들이 생성되어 있는데요. 모래라는 것은 물에 적셔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그 공간들이 좀 크기 때문에 모래 알갱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닥치면은 모래들이 금방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죠. 사구의 안쪽에는 담수가 고여 생명을 품는 습지를 이루고 있는데 다양한 사구 식물들은 뿌리로 모래를 잡아주고 모래 위로 뻗은 줄기로 모래를 쌓아준다. 또 모래 언덕 아래는 모래에 의해 정화된 깨끗한 빗물을 저장하는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해안 사고는 사실은 이 마른 땅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한 50cm 정도만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수의 기능이 가장 큰 게 또 해안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그 해안 사고를 걸쳐서 깨끗한 물로 변해서 그 바닷가로 나가는 그 정화의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반파제의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특이 생물의 서식지 기능도 있고. 서해안 사구를 함께 둘러보기로 했다. 유류오염센터 인근 하간포 해안 사구. 사구는 모래 저장 창고 역할을 하는 동시에 태풍과 해일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도 한다. 따라서 사구의 파괴는 곧바로 모래의 유실로 이어진다. 모래가 덮여 있는 모습을 보면은 기존에 올해가 아닌 기존에 있었던 모래하고 지금 현재 올해 겨울에 특히 이제 이번 봄에 생성된 모래가 구별이 됩니다. 좀 짙은 색은 그 전에 있었던 모래이고 이렇게 밝은 모래들은 올해 날려서 생긴 그런 모래들입니다. 그래서 이 큰 키에 염생식물이 있는 곳은 모래가 거의 날림이 없고요. 이것은 역시 그 해변 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직각으로 꺾여져 있었기 때문에 모래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밑에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모래가 하얀색을 보면은 이제 키가 낮은 염생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러니까 좀 더 이 식물이 큰 곳보다는 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침식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들어 침식이 더 심각해진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 서해안 사구 역시 인공 구조물들과 펜션 등 해안가 주변의 개발이 침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공호환이 생겨난 뒤로 모래들은 빠르게 외해로 빠져나갔고요. 저 왼쪽으로 보시면은 높이 차이만 보더라도 한 2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저기는 해안 사구하고 해변이 닿은 그런 공간에는 높이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공호환이 설치된 이 곳을 보면은
저기에 비해 한 2m 정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안 침식은 물새들의 번식지를 빼앗고 있다. 단순히 해변 관광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안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침식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구의 염생식물들의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앞에 보이는 해변부터 스캐닝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물이 상층에 있고 하층에 있는 식물이 많이 안 내려와 있거든요. 그것은 이 문이 상당히 많이 위로까지 전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침식이 퇴적보다는 우세하고 있다라고 평가되어 주고 있습니다. 바닷가는 강한 바람과 햇빛, 건조한 지표면, 염분이 높은 지하수 등 식물이 살아가기에 혹독한 환경이다. 염생식물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독특한 생태계일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바닷가 풍광을 연출한다. 또 침식의 완충 역할과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생태 기능도 갖고 있다. 하지만 바닷가 개발과 이용에 분포 지역이 훼손되고 있어 정밀 조사와 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랜 시간 자연이 만들어 온 사구는 태풍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가 된다. 또 침식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사구에 주목하는 이유다. 동해안 해변과 서해안의 사구는 다르지만 우리가 사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모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안 사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적응되어 왔던 그런 특이한 생물들은 그 서식지가 없으면 다시는 거기를 복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그런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안 사구는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해안 사구가 형성돼 있는데 사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기지포 사구 역시 여러 가지 복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기지포 사구는 모래 언덕에 지주목과 대나무로 만든 모래 포집기를 약 500m가량 지그재그 형식으로 설치했다. 모래가 쓸려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안 옹벽이 있었을 경우는 바닷가 모래와 그 사구에 있는 모래가 그 이동이 막혀 있었습니다. 제거 이후 작년에는 그 제거를 했거든요. 제거를 하고 바로 이제 모래 포집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바로 이제 모래 사구가 복원되는 그런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해안 백사장과 같이 모래 입자가 작은 해안에서는 바람에 의한 모래 이동이 상당하다. 모래 퇴적을 유도하는 모래 포집기를 설치하고 모래가 얼마나 쌓였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어느 정도 효과가 확인됐다. 설치 이전에는 해안 지역 모래 두께가 10cm 이하로 침식됐었는데 현재는 모래가 15cm 이상 쌓였다고 한다. 또 파랑의 에너지에 변화를 주는 해안 옹벽도 철거했다. 사구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공 구조물은 반드시 사구 너머에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모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염생식물의 서식 면적이 확장됐다. 아, 이게 뭐예요? 통보리 사초. 씨앗이 보리랑 비슷합니다. 씨앗의 모습이 보리랑 비슷해가지고 사고식물 중에는 이게 종자가 큰 편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그
피복력도 좋고 사고를 잡고 있는 그런 사고를 잡을 그 능력이 큰 식물 중에 하나죠. 통보리 사초는 우리나라 해안 사구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염생 식물 중 하나다. 아직 그 통보리 사초 중에 아직 비산이 안 된 종자가 아직 남아 있네요. 아마 이게 뿌려주면은 아마 내년 내후년에 다시 또 발화가 되겠죠. 갯그령은 뿌리가 잘 발달해 사구를 지탱해주는 보호자로 불린다. 갯그령은 기지포 사구에서는 크게 이제 군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갯그령 같은 경우는 초본 엽이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사구 식물들은 아직 그 초장이 시작을 안 했거든요. 아마 다음 달이면은 모든 사구 초본류가 시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자랄 수 있으려면 그만큼 흙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사구 모습을 형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구의 그 형태를 변형이 좀 안정된 그 사구가 있어야 얘네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활착을 하는 거죠. 사구는 내륙과 해안 생태계 중간 교량으로 바닷물이 육지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기지포 해안 사구는 최근 지속적인 복원 사업을 통해 통보리 사초, 갯맥꽃, 갯완두, 갯방풍 등 염생 식물들이 다시 뿌리를 내렸다. 이런 사구 식물 군락은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의 서식지나 은신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멸종 위기종에 해당하는 표범 장지뱀이다. 사구보호 지표종이라고 할 정도로 녀석은 건강한 사구에서만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지포에서는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안사구 복원을 위해 최근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인 정보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해안 침식 문제에도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둘러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지속적인 해안 관찰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례를 든다고 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요. 한 100년 전부터 이 해안선의 증감을 갖다가 이 모니터링 자료를 갖다가 시행을 해 왔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20년은 좀 안 되고요. 약 한 20년 정도 전부터 이걸 갖다가 지금 모니터링 해갖고 침식이 왜 발생했을까? 침식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더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반적인 해양 수중 상태나 육상이나 전부적으로 삼청도 통합적인 그다음에 하천과 더불어서 전체적을 갖다가 모래 유역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그 정부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도 이거를 국토 보존과 자연에 대한 보존, 관광 자원에 대한 보존에 그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도 어떤 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이 환경을 저 후손에게 잘 보존하고 이 환경이 보존됨으로써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편의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자연에 손을 대왔던 우리. 백사장과 모래 언덕이 더 사라지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자연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되 최소한의 개입. 그것이 우리가 자연에게 해야 할 최선의 행위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해안 침식의 해법도 거기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을까.